네, 안녕하십니까. 뇌물스퀘어 송치원 그룹장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페이퍼 스마트 하스피탈의 핵심 모바일 트랜스포메이션 스루 레몬 케어입니다. 페이퍼리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제 병원에서도 페이퍼리스를 확실하게 실현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저희가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만들었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페이퍼리스를 실현해야 되는지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계적인 이슈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함축된 ESG 경영은 페이퍼리스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SG 경영은 과거 정량적 평가를 넘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도 역시 단순히 예전에 치료 잘하는 병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병원으로서 한 단계 높은 지향점을 추구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해당 자료는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모바일 전자거지를 활성화한 내용인데 약 446개 기관을 도입을 하고 전자거지 유통량을 약 1억 6,600만 건 유통한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서 탄소 저감을 한 5,642톤 을 저감을 했고 우편 발송 비용을 434억이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무 4만 그루의 나무 보를 했다고 이제 공지를 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페이퍼리스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고지에 대한 거를 계속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페이퍼리스 꼭 필요한 이유는 약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종이 문서를 보관하고 인쇄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절감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종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벌목이라든지 물 사용에 대한 환경 오염의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보다 빠르고 물리적 전달이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뛰어난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병원도 앞으로 페이퍼리스를 더욱 실천할 수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병업적 측면과 환자 측면에서 실제로 우리 병원이 페이퍼리스를 실천하고 있는 병원인가 해서 알아보자고 하는데요. 병원 측면을 봤을 때 예전에는 그 종이 차트를 사용하시고 계시다가 현재는 그 전자 차트로 모든 병원이 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자 차트를 기반으로 이제 모바일 EMR이든지 뭐 전자 동의서, 각종 종이를 줄일 수 있는 모든 솔루션들을 좀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 측면을 봤을 때는 페이퍼리스 하스피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자 측면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 페이퍼리스를 좀 실현하는 데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그 자료들은 용지들은 제가 실제로 과거에 진료 보고 또 최근에도 한번 진료를 봐봤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좀 많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진료를 보게 되면은 내원하고 또 기가할 때까지 최소 5장에서 한 10장 정도 이렇게 종이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집에 가지고 가서 잘 보관을 하고 폐기를 하면 다행인데 일단 저마저도 그 종이에 대한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또 버리기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이제 보험이 든 거라든지 실손보험 청구 든 거를 생각이 나서 보험 청구를 하려고 서류를 보다 보면은 또 서류가 없어서 다시 병원을 방문해서 다시 서류를 발급받고 이제 실손보험이나 이런 청구를 하고 이제 폐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보시면 종이의 사용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방전만 봤을 때 연간 약 5억 장의 종이 처방전 발급 및 보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약 525억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고 약국이 폐업할 경우 종이 처방전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개인정보 노출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이제 처방전 쓰레기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2가지만 이제 가지고 왔고요. 처음에는 이제 약국 처방전 유출 사고인데 이 약국 처방 유출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환자들이 약국에 처방전을 팩스로 발송을 하고 나서 이제 처방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약 조제를 하시고 나서
이게 원본이 아니다 보니까 약국 입장에서는 원본이 아니라고 이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보관할 이유가 없다로 해서 그냥 무작위로 버려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례고요. 두 번째로 병원 처방 전 유출 사고 같은 경우는 폐기 처분한 중간 업체에서 이제 폐기 처분을 했으나 이제 중간에 마약 처방전과 이제 환자 리스트가 있는 수백 명에 대한 환자 그대로 이제 폐기가 잘 안 돼가지고 노출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실제로 제가 볼 때도 이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거를 봤을 땐 저희가 페이퍼리스를 꼭 실현해야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퍼리스만이 아닌 다양한 디지털 환경을 인해 일상적인 건강 관리라든지 뭐 질병 진단, 그다음에 치료, 관리로 융합된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패러다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대응적 사후적 중심에서 예측적 예방적 중심, 환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과 건강을 융합한 중심, 자료 중심에서 예방적이라든지 맞춤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보건의료 산업의 영역에서는 이제 영역 제한에서 영역 확장, 그리고 산업의 경계 경고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결합한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병원 중심에서 탈중환 시공간 경계를 넘는 서비스 모델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과 제약사, 보험사자 중심에서 세계적 IT 기업의 헬스케어 분야의 분야가 계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면서 개별 환자에 대한 데이터와 환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페이퍼리스의 필요성과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감히 레몬케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몬케어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은 여기 있습니다. 레몬케어에서는 수년간 내원 환자의 모든 것을 종이 없이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레몬케어 플랫폼을 현재까지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상급 종합병원이나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 저희가 한 국내 100여 개 병원을 이제 연결을 하였고요. 스마트 플랫폼으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메디컬 핀테크와 인슈어테크도 연결을 하였고요. 부가적으로 기타 헬스 데이터 부가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플랫폼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헬스케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앱 기능 중에는 외래 서비스, 입원 서비스, 건강검진 서비스, 기타 안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약 60여 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앱 특성상 앱 다운로드를 해야 되거나 로그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 서비스, 카카오 알림톡과 카카오페이를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저희가 카카오 서비스 직관적으로 환자에게 발송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 쪽으로 봤을 때는 하이퍼리스를 실현하는 기능 중에 12가지 정도가 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내 번호표 발행, 진료 도착 확인, 진료 시간표, 재증명 발급, 이런 또 진료비 결제하고 영수증과 처방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림톡 서비스로 같이 저희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기능으로는 이제 직관적으로 저희가 진료 예약 확인이라든지 진료 예약 확인하고 취소라든지 변경, 그다음에 진료비 결제하고 나서 영수증과 처방전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약국까지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이렇게 주요 서비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외래 진료하고 이제 다음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접수 수납 창구로 이동을 하고 수납 대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기가 끝나면 수납하고 종이 처방전과 영수증을 받고 다시 약국으로 가서 약을 수령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적인 비용과 환자 입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간에 저희 수납 대기나 이런 쪽에서 이제 무인 수납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무인 수납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축한 이제 하드웨어다 보니까 구축하고 이제 전기나 네트워크를 끌어다
하다가 이제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전기 사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이제 하드웨어다 보니까 AS가 발생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중간에 이제 사용을 못하는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해결을 하고자 저희는 이제 키오스크를 환자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의미로 모바일 키오스크로 해서 이 서비스가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프로세스에서 이제 진료가 끝나면은 환자에게 해당 알림톡이 가고 본인이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바로 영수증이나 처방전을 하고 처방전 전송을 하고 바로 이제 집으로 약을 타서 기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시간적이라든지 비용적인 전략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인증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구성한 내용은 이제 진료비 결제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오게 되면 환자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이기 때문에 바로 카카오 페이 인증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진료비 영수증이나 처방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보호자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보시면 환자가 이제 자녀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인 경우에는 보호자 전화번호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보호자한테 알림톡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이 안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본인이 아니라는 걸 선택을 하고 보호자의 인적 정보를 입력을 하고 이제 확인 누르면은 병원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카카오페이 이제 인증을 하게 돼서 이제 영수증이라든지 처방전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본인 인증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제 개인 데이터가 타인으로 넘어가는 격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규제 샌드박스를 6개월 동안 최근에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신청을 했고, 이 동행보호자의 전자처방전 수령 및 전송 서비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완료를 했고,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없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방전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처방전 같은 경우는 항상 요즘에 좀 뉴스에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선에서 지금 현재 국내 18개 병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산할 수 있게끔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레몬헬스케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B2C 앱의 중에서 청구의 시간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재직면 발급을 하거나 실전보험 청구하는 앱인데요. 최근에 이제 앞에 부스에도 같이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몬체인과 좀 가상화폐를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단순히 환자가 보험에 청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보상을 주고 싶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가상화폐로 이제 청구를 했을 경우에 일정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그 포인트를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환자들에게 더 사용률을 높이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을 해나갔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카카오페이, 대국민 서비스 카카오페이와 좀 이렇게 제휴를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카카오페이 앱에서 이제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휴를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기대 효과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병원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출력물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ESG 경영 실현, 생산성 향상을 통한 병원 업무량 및 리스크 감소가 있을 수가 있고요. 종이 출력물에 대한 이제 재료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전자 유통 경로를 통한 전자 유통을 하기 때문에 의료 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강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환자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장 많이 대기하는 시간과 이제 업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편의성 증가가 있을 수가 있고, 행정비용 감소, 전자적으로 문서를 다 발급하고 하시기 때문에 종이를 찾아볼 필요 없이 이제 휴대폰상에서 의료정보 발급 이력 관리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기타 인증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강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레몬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현재도 아시고 계시지만 앱이나 그
알림톡 서비스를 구축하고 해서 사용하고 계시면 저희가 초반에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병원에게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엑스배너, 포털 그리고 부스까지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병원 간에 이제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구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통해서 그 페이퍼리스 공인 캠페인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카오페이 전자무습을 도입을 해서 이제 전자 인증을 하고 나서 이제 처방전이나 영수증을 확인할 때까지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병원당 환자 1000명에게 이벤트 참여자 이제 경품 제공을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그 얼마나 페이퍼리스를 시행했나 하면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그 30년새 원모 항구루에서 1만 장의 그 A4 용지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레몬케어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실손보험 청구, 전자처방전 서비스, 재증명, 진료비 영수증, 모바일 설문조사에 대한 사용 건수를 확인해 보니 약 500만 장의 용지를 이제 전략할 수가 있었고, 이걸 가지고 나무로 환산하면 538그루의 삼림생 나무를 보호한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말까지 그 5,380그루의 나무를 좀 보호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이 내년에는 10만 그루 이상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수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희 레몬헬스 케어만의 노력으로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는 병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저희 플랫폼 사용하실 병원 관계자분들께 같이 동참해서 같이 실현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